뭐야 이거? 너무 추워서 그런가? 그때 갑자기 뒤통수가 따가워지면서 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파묻고 억지로 잠을 청하길 몇 분 뒤 지원조에서 무전이 울렸습니다. 백병장님, 백병장님. 말해라. 뭐가 나노? 귀신이요. 뭐? 귀신이라니 뭔 소리고? 어떤 여자가 아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기를 얻고 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니 지금 내랑 장난하나? 아닙니다. 저 장난 아닙니다. 이 새끼가 그래도 빨리 잠 깨고 그만 끊어라, 이 새끼야. 이런 유치한 장난을 칠 녀석들이 아닌데 참 이상했습니다. 전 이상병의 다급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따라 주변 분위기가 묘하게 의심연스러웠고 함께 근무 중인 두 후임들 모두 자고 있어서 그런지 내복지에 저 혼자 남겨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겨우겨우 근무를 마친 저는 내무실로 돌아가서 지원조에 투입되었던 병사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 근무 중에 무슨 일 있었냐? 어? 그게 이상병의 말은 이랬습니다. 평소처럼 적당히 수다를 떨며 근무를 서고 있는데 지원조 막내가 갑자기 여자 사람 한 명이 왔다고 했답니다. 너무 어두워서 다들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건 아기를 업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내복지에는 총과 탄환 등 여러가지 물품들이 많아서 한 명은 무조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화를 할 때는 2인 1조로 내려가고 한 명은 내복지를 지키게 돼 있죠. 이상병은 저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민간인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두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첫 번째 투광등을 지나 위로 올라오던 여자는 어둠 속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두 번째 투광등 아래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여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이상병이 아무리 소리치며 불러도 두 사람은 계속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여자는 그 험한 언덕길을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것이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 이상병은 굳어버린 몸을 겨우 움직여서 내복지로 달려가 총을 장전했다고 합니다. 영창을 갈 각오로 이를 악물고 언덕을 보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더군요. 어느새 여자는 사라져버렸고 아래쪽에 있을 두 사람을 필사적으로 불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병은 야간 투시경으로 언덕길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언덕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더랍니다. 그곳은 예전에 군부대가 있었던 곳의 터였는데 폐허가 되어서 원형으로 철조망이 둘러진 곳이었죠. 제가 신병 때 선임으로부터 이 군부대 터에 얽힌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터에는 해안 매복만을 하는 작은 군부대가 있었는데 건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대 건물이 세워져서 사병들이 근무를 시작한 후에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총기 사고와 자살 사고가 많았는데 어느 날 야간 근무 교대자 2명이 오질 않아서 찾아봤더니 두 사람이 밖에 있는 화장실 건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도 처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찾던 사병이 이상한 웃음소리에 이끌려서 화장실로 가보니까 병사 한 명이 화장실 칸막이 위에 군화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목을 매달고 있었답니다.
시신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자 사병이 귀신이라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목을 매단 사병과 함께 근무를 했던 사병이 화장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내던 바로 그 소리였던 겁니다. 엄마. 엄마. 그 사건 이후로 사병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그 뒤로도 자살자가 속출하며 아기를 업은 여자를 봤단 말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자 결국 부대를 이전하고 그 건물을 헐어버렸는데 그곳이 바로 그 부대가 있었던 터였던 것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며 두 사람을 부르던 이상병은 결국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절조망을 넘어 가까이 가보니 두 사람은 이상병을 본체만지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허리를 숙여서 바닥을 훑어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마치 아기를 달래는 듯이 두 팔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것은 예전에 매복 근무 중에 막내가 뭔가에 홀리듯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때 들었다던 그 동요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입을 다물라고 철저히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원주 세 사람이 이 노래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전 지원주 다른 두 사람의 말도 들어봤죠. 두 사람이 언덕을 내려가는데 아기를 업은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새파랬고 철조망이 쳐진 공터 쪽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작전 중이라서 도와드릴 수가 없다며 여자를 돌려보내려던 그때 그런 아기의 울음소리가 마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처럼 귀를 마구 때렸고 여자는 우는 아기를 좀 안아달라며 포대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 동요가 아기 울음소리에 섞여 들리며 정신이 멍해져 버렸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찾으러 갔던 이상병이 뺨을 때리고 소리를 쳐서 겨우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신들이 문제의 그 공터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천만다행으로 총기와 탄환에는 이상이 없었고 순찰도 오지 않았기에 전 이 일도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매복 근무가 제 군생활 중 마지막 매복 근무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기를 업고 있던 여자는 누구며 그 터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건지 모든 궁금증은 의문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제가 전역할 때까지 매복지에서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곳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절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